모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0여 년을 넘게 우정을 함께 해온 친구들의 모임이 해체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성향과 성격으로 부동산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연이 되어 만남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한 친구가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3명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3명은 각기 다른 업에 종사합니다. 매월 모임할 때마다 약간의 불만이 쌓여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열등감이 친구들 간에 숨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승님, 이런 경우 모임을 해체하고 새롭게 모임을 만드는 게 옳은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아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업자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이렇게 소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 계모임, 동창 모임, 또 이렇게 선후배들끼리 어떤 조직을 짜서 친목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모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임을 만들어서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질문자처럼 열등감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갈등이 밀려올 때는 이 모임이 문제가 있으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임을 점검을 해봐서 나 혼자만의 갈등이고 나 혼자만의 문제인지 서로 간의 기류가 이렇게 안 좋게 흐르고 있고 서로 간의 갈등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모임인지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갈등 문제라면 이건 나한테 깨우침이 부족하고 질량 부족이 있든 교감 부족이 있든 서로 상생하는 마음이 부족하든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성도 해보고 내 자신을 바꿔나가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도 바꾸고 또 내가 무엇인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의 잣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바로 잡는 노력을 해보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고 상대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심리적 갈등이 있고 나도 그런 심리적 갈등이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열등감이 있고 불만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 모임은 지속하는 게 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이 모였는데 나 플러스 1명 더하면 2명이죠. 또 1명 더하면 3명이고 그러면 5명 모임에서 2명 내지 3명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오래 지탱할 모임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또한 득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결국은 해체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잘 타협해서 우리 모임이 지금 서로가 득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우리의 지금 만남과 모임이 같이 밥 먹고 즐기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득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이 모임을 지속할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빠지겠다. 아니면 우리 각자 그냥 정리하고 따로따로 만나든 아니면 모임을 갖지 말든 해체를 하든 각자 방법대로 노력하자. 그리고 이 모임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나만 빠지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득이 되며 옳은 방법이지 나도 갈등이 있고 상대도 갈등이 있는 걸 느끼면서 계속 그 갈등을 공감하면서 끌고 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왜 그 갈등을 공감하면서 끌고 가는 게 현명하지 않냐? 그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고 또 부담도 되고 또 모임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진짜 사이가 나쁜 일이 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험지가 와서 의리를 깨게끔 만든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상대 한두 명이 똑같이 이러한 기류를 느낄 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혼자 문제만으로 갈등하고 열등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내 모자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갈등은 내 마음 질량 부족, 내 어떤 아집, 내 고집, 내 열등감으로 빚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포함하여 2명, 3명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리하는 게 맞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모임을 갖더라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이렇게 선택도 하고 바르게 어떤 침묵 도모를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5명의 모임이냐 10명의 모임이냐 20명, 30명, 50명의 모임에 따라서 달라요. 3분의 1 정도가 갈등을 일으키는 모임이라면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명 모임 중에서 10명이 갈등을 해? 그럼 해체하는 게 맞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30명 모임 중에서 10명. 또 10명 모임 중에서는 어때요? 3, 4명이 이 갈등을 일으켰다? 그럼 정리하는 게 맞고 5명 모임에서 2명이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다. 여러분이 분별을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한 50명 모임에서 한 3, 4명, 5명이 갈등을 일으켜. 50명 모임에서. 이런 건 끼리끼리의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해체하면 안 되죠. 50명이 모였으면 3분의 1이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되죠? 15명? 그럼 15명이 막 갈등을 하고 열등감을 갖고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내가 나가지 말든지 모임을 해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50명 중에 한 3명이나 5명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불만을 가자.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 3분의 1 이상이 갈등을 일으키고 불만을 가졌다. 이때는 해체를 하든 정리하는 게 맞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잘 점검하면서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 사이즈에 따라서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이건 점검을 바르게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갈등이 있다고 때려치고 무조건 내가 갈등이 있다고 그만두고 이러면 어떤 모임에도 적응을 못합니다. A, B, C, D 어디에 모임을 가든 내가 적응을 못하고 늘 갈등하다가 한 군데도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친목이든 어떤 모임은 내 뜻하고 다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모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관계로 모임을 갖더라도 내 생각하고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70%만 의기투합이 되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한 70% 서로 상생을 하고 교감이 되고 뜻이 맞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면서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맞지. 한 30% 갈등이 있다고 무조건 난 안 맞아. 간둘 거야. 이것은 내 모자람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종교적 모임이든 마음공부 모임이든 사모임, 계모임, 친목 모임 모든 모임에 나가면 100% 내 뜻하고 맞는 경우는 없어요. 10%가 안 맞든 20%가 안 맞든 30%가 안 맞든 이렇게 약간씩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안 맞는 걸 내가 점검해보고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고 또 공부로 삼아서 깨우치기도 하고 또 화합하려고 노력도 하고 모든 걸 거울 삼아서 노력해보는 노력을 해보고 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나에게나 상대에게나 득되지 않을 때 내가 나오든지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작은 갈등이 있다고 갈등하면서 금방 그만두고 금방 미워하고 금방 실증 내고 이런 사람은 큰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 맞는 걸 맞게 하는 게 내 능력이에요. 자연적 맞는 건 누구나 해. 질량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자연적 척척 맞는 일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다 가능하다. 근데 안 맞는 걸 내가 그 조직에서 맞게 하고 융화를 이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맞는 걸 맞게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갖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내 잣대에 안 맞아? 이 조직 못 쓰겠네? 그만두고. 또 내 감정에 갈등 생겨? 이 친목 모임, 그만두자. 응? 어떤 공부 모임에 갔더니 몇 명이 내랑 안 맞아, 뜻이. 그만두자. 이런 사람은 크게 성장도 못하고 크게 성공도 못하고 크게 대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진짜 질량이 훌륭한 사람은 어느 조직에든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요? 그것처럼 어느 조직에 가든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 질량이 훌륭한 사람은 마음 공부가 되고 깨달음도 있고 나름대로 지혜가 열려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융화를 이루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 발맞추어 가게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격이 모간하고 까다롭고 송곳 같고 모자라고 인품이나 자질이 모자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갈등을 일으켜요. 불만을 갖고. 그래서 근본이 나에게 있는지 환경에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근본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 상대를 탓하고 모임을 간두고 상대를 탓하고 열등감을 갖고 상대를 탓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건 이건 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채찍을 하게 돼요. 시험지도 나한테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어떤 모임에 가든 적당히 안 맞거나 적당히 문제가 있는 건 나를 돌아보면서 맞춰나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안 맞는 것도 맞게 해보겠다. 그리고 갈등 있는 것도 조화롭게 내가 맞춰보겠다. 그리고 열등감도 다 풀어서 긍정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 조직을 융화적으로 잘 이끌어가 보겠다. 안 맞는 것도 맞게 한다면 이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가든 혼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필요한 사람이 되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질량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공부 모임이든 친목계든 어느 모임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갈등이 없다면 내 질량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킨다면 내 질량이 부족하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 가는 곳마다 열등감이 생겼어? 이건 내 마음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마음 자세나 질량을 점검해봐라. 그래가지고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조직에 맞춰나가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융화시킬 때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며 내가 윗사람이 되는 것이며 내가 훌륭한 질량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바르게 공부해서 어느 조직에 가든 융화를 이루고 리더가 되고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